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교육론 논문 읽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 읽기 수업은 최근에 이제 역사교육론에서 나오는 논문 한 몇 편 정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교육론과 관련해서 중등 임용 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향이나 요즘에 역사교육론에서 얘기되는 어떤 주제들을 좀 더 한번 그것과 관련된 논문을 읽어봄으로써 요즘에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거가 1차적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문이 나올 때, 시험에서 지문이 나올 때 예시문들을 아무래도 이제 요즘의 연구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논문들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들의 주장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와 연관돼서 어떤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그런 경향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논문의 주장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이 주장 내용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비슷하게 가져와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안 읽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낫고 좀 더 문제를 푸는데도 유연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좀 더 잘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한 두세 편 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뭐 많이 읽어보는 건 아니고 두세 편 정도 뭐 세 편에서 또 많으면 한 네다섯 네 편 이런 정도를 읽어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역사교육론 분야에서 좀 더 권위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논문을 몇 편 추려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의 것들이라고 좀 더 보여지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의 논문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라서 이 논문을 제가 뭐 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논문은 이제 이 선생님들이 쓰셨고 저는 간단하게 좀 그분들이 한 30페이지 뭐 25페이지 이렇게 쓰셨다면 저는 한 뭐 10페이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보는 정도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논문은 뭐 워낙에 역사교육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 김한종 선생님이죠. 김한종 선생님이 2023년 작년에 이제 논문을 내신 건데요. 의미 있는 역사에 기초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수 요목 구성 방안입니다. 이분이 이제 역사교육 교수 요목 구성을 할 때 어떤 거에 좀 더 중점을 둘 거냐라고 고민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역사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역사가 무엇이고 동시에 그 안에 구성해서 들어갈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것들을 정리한 거죠. 그것을 이제 연구하셔서 논문으로 내신 건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국가교육과정부터 교과서,
또 교실 수업에 이르기까지 학교 역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예, 우리가 교과서나 교실 수업 또 국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르칠 거고 또 어떤 내용을 실을 거냐, 이런 내용 구성은 당연히 모두의 역사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22 국가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어김없이 무엇을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였다. 물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역사를 보는 관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당연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학교 교육에서 누구의 역사를 다루어야 하는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 역사 교육의 내용은 달라진다. 이는 때로는 이념 논쟁으로 이어진다. 예, 그렇죠.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념 논쟁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 갑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역사 논쟁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구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내용 구성은 또한 과목의 성격이나 교수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이념 논쟁으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추세였어요. 두 번째는 내용 구성은 또한 과목의 성격 그리고 교수 방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과목이냐, 또 어떤 교수 방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내용을 뭘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2022 교육과정의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에서 보듯이 탐구 중심의 내용 구성에서는 의뢰, 통사보다는 주제 중심의 내용 조직을 생각하게 된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우리가 새로 이제 신설되는 교과 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교과 과정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거였죠.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당연히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주제 중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주제 중심일 거고 여기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역사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가 중시되었지만 정작 내용 선정의 기준이나 이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본격적 연구나 논의는 별로 없었다. 일찍이 역사교육 내용 선정 기준으로 역사적 중요성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선정 원리와 조직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일회적인 연구와 단편적인 문제의식에 머물렀으며 그 뒤를 이은 연구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근래 핵심 요소를 선정하여 중고등학교별로, 중고등학교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기는 했다. 여기에서 내용 요소는 역사 토픽이나 주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핵심 요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내용 요소를 중, 고등학교별로 배분한 근거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예, 한국사의 핵심 요소가 어떤 거고 초등학교 때는 어떤 걸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때 어떤 것을 가르칠 건가, 이거를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진 않았다, 이야기죠. 더 근본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를 중, 고등학교의 특정 단계에만 학습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에 대한 인식과 학습 방법을 정해놓은 채 학교급별로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대부분의 주제를 어떤 단계의 학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고등학교에만 학습하는 것으로 분류한 고려 지배층의 변화를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특정 단계에서만 이걸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는 이제까지 논의가 무엇을 못지않게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를 내용과는 관계없는 방법이라고 별도로 생각해서 내용 선정에 형식적으로 적용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분이 보실 때는 실제 내용 선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 핵심적인 거죠.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이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는 학교급별 역사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체계화를 표방하는 연구가 있지만 교수 요목의 기준으로 제시한 문명사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기존의 문화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국가사를 넘어서는 내용 구성 방안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교수 요목을 제시했지만 아시아사와 유럽사, 한국사를 하나의 대단원 안에 중단원별로 병렬적으로 넣는데 머물렀다. 이런 내용 구성 방안은 2차 교육과정 당시 중학교 역사 교수 요목을 떠올리게 한다. 이 때문에 연구에서 보여준 교수 요목이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개발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역사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랬을 때 근래에는 역사교육 과정 내용 구성의 원리로 주로 생각하는 것이 민주시민, 학생의 삶, 비판적인 사고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기도 한다. 최근에 역사교육 과정에서 내용 구성을 할 때 민주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게 이제 내가 평소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삶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의 어떤 수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역사 교과서를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든지 학생의 삶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 교육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역사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이나 원리보다는 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아직까지는 실제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김한종은 최근 역사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로 의미 있는 역사를 제안하였다. 역사교육 내용 구성을 할 때 의미 있는 역사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역사. 예. 이 논문 제목도 역시 이거죠. 의미 있는 역사. 우리가 역사 교육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의미가 있는 중요성, 뭐 아주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의미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은 이제 의미 있는 역사로 이제 좀 더 내용 구성을 하자라는 거죠. 이 글에서는 의미 있는 역사 개념을 기초로 중고등학교 역사 교수 요목의 구성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역사 교육에서 의미는 역사 교육관과 관련이 있다. 예, 그러면 역사 교육에서 의미가 역사 교육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이 역사를 제시할 때 역사 교육관에 어울리는 그에 맞는 또 역사교육관을 같이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역사교육관은 역사적 사실의 성격, 역사 해석, 학생 경험 등을 토대로 한다. 또한 역사학습의 결과가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역사를 내용 구성 방안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이라는 말은 역사학습이 학습자의 삶에 주는 중요한 가치를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meaningful과도 차이가 있다. 교수 요목, 즉 실라버스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가교육과정에서 교과 내용은 내용체계나 단원별 내용 또는 성취기준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 내용의 형식을 띈다. 물론 성취기준은 내용뿐 아니라 이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나 학습 활동까지 포함한다. 행동 진술이라는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기준은 학습 후 학생의 도달점을 강조하지만 국가교육 과정에서는 대부분 성취 기준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들어갔는지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떤 성취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갖고 이러이러한 성취 기준 상중하로 막 이렇게 나눌 때 무엇을 서술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역사적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글에서는 국가교육 과정의 교과 성격, 목표, 학습 방법, 평가 등과 교실 수업의 지도 안에 들어가는 목표와 평가 같은 형식 여건을 피하고 내용 구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교수 요목의 개념을 사용한다. 자, 일단은 머리말이 왜 의미 있는 역사를 제시하느냐, 제안하느냐, 그것과 관련한 도입부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교육 내용 구성 원리로서 의미 있는 역사의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내용 구성 방안 논의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는 흔히 계열화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즉 역사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 이걸 논의한다는 건 즉 계열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열화와 내용 구성을 구분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여러 학년이나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구성하면 계열화, 한 학년이나 한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내용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학년과 한 학년, 여러 수준과 하나의 수준을 기준으로 계열화와 내용 구성을 구분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사 이 구분대로 하더라도 계열화도 내용 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내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열화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학년,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따져가면서 계열화를 시키고 내용 구성은 따로따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계열화가 반드시 내용 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계열화를 위해서는 내용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건가가 계열화와 관련이 있고 계열화는 결국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계열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으며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계열화 방안은 줄곧 비판을 받았다. 이제까지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계열화 논의는 학교급별로 분야나 분류사를 달리하고자 하였으며 분야나 분류사 단위로 쉽고 어렵거나 재미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계열화를 할 때 학교급별로 하거나 또 분류사 분야사 이런 거 단위로 하는데 그럴 때 그 주 기준이 얼마나 재밌냐 또 쉽냐 그리고 또 어렵냐 이런 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실 무엇이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계열화라는 말의 의미와는 달리 계열성 논의가 중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정말 의미냐 아니냐 이건 안 따지고 그냥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뭐 교과서마다 어떤 차별성을 뒀느냐 이런 거에 이제 핵심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양호화는 이런 비판들에도 기존의 역사교육 계열성 원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그 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계열화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와 제안에도 정작 학교급별로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역사과 국가교육 과정의 계열화도 내용 구성의 원리나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계열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계열화는 사실 내용 구성이 중요한데 전제로 하는데 내용 구성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가지고는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계열화를 만들었긴 했겠지만 사실은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역사교육 계열화 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따라서 역사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첫째는 역사교육 내용의 역사적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관점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아까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역사, 그 안에는 관점이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관점, 예,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관점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 플러스 관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자. 뭐 이런 거죠. 예.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를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2018년에 수정 고시된 2015년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교실 수업 차원의 문제로 보았다.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인식시킬 거냐 아니냐 뭐 이거는 단지 교실 수업에서나 행해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런 전제에 따라 국가교육 과정에서는 내용체계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수 요목과 방법을 분리하고 역사인식을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방법적인 문제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을 보는 관점이나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사실 자체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적 사실 따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따로, 역사적 사실은 학교 수업에서 얼마든지 인식시키면 되는 거야. 그걸로 끝. 관점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과 그 관점이라는 것은 분리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에 이미 그 사실과 관점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로 든 게 이제 후삼국이었습니다. 예컨대 후삼국 시대 태봉국의 궁예가 폭정을 일삼았다는 기록을 승자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읽었다고 하자. 자, 이런 예를 들었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태봉의 궁예의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예시문으로 쫙 A, B, C 써놓고 이 학생들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비판적 읽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들이 이 새롭게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독자가 모든 역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예, 뭐 궁예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읽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읽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비판적 읽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궁예의 폭정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었다고 해서 모든 역사 텍스트가 승자의 입장으로 기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또 역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습관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렇게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있거나 능력이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궁예의 폭정을 이렇게 읽는 독자라도 또 한편으로는 고려 무신 집권기 무인들의 권력 다툼과 통치에 대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의 기록이 사대부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읽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려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작성한 건데 사실 그거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판적 읽기에 익숙하더라도 무신 집권기 기록을 하층민의 신분 상승에 따른 사회계층의 이동이 한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시기로 인식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그 비판적 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엔 여러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둘째는 중고등학교의 역사 이해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점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역사 이해 방식을 좀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의 역사 이해 방식 고려. 이걸 조금 고려해 보자. 네. 이는 피아제식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의 문제이다. 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해할까? 어떤 식으로 사고할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심리학의 인지발달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나 청소년기 학생들이 추상적인 개념, 역사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 자, 그러나 랩스틱과 손튼은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연령의 학생들도 학습 내용을 이들에 맞게 구성하고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면 역사적 행위 주체성, 인과관계, 연대기, 감정이입, 증거, 관점, 의미의 개념을 습득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 그래서 피아제 단계에서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반박이 랩스틱이라는 사람과 손튼이라는 사람이 반박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적절한 내용 구성이나 학습 방법이란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나 이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이가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 이해의 발달을 연구하였다. 이가는 역사 이해의 발달 단계를 신화적 단계, 낭만적 단계, 철학적 단계, 풍자적 단계로 설정한다. 자,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죠? 이건에. 예, 그랬을 때 이건이 말하는 단계는 인지 발달의 수준이 아니라 역사 이해의 순서이다. 해당 연령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해의 도식으로 일종의 패러다임과 같다고 이건은 말한다. 그랬을 때 패러다임과 같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각 단계의 특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 이 사실을 보는 관점, 기록에 대한 분석과 해석, 비판적 읽기 등 역사 이해의 많은 측면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이건의 역사 이해 발달 단계는 역사교육 내용 구성 방법의 기초적 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이건이기 때문에 이건의 이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적 틀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의미 있는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까 첫 번째에서 이제 하면서 이 내용 구성 계열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미 있는 역사의 속성과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역사의 속성과 그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역사는 지난날의 사회나 역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역사적 사실, 국가교육 과정이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역사, 사회가 중시하는 역사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역사의 개념이 이전의 역사교육 내용 선정 기준 논의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운 걸 제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역사의 개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일찍이 버스터는 교수 요목의 조직에서 역사의 의미를 강조했고, 그래서 역사 의미에서 어떤 것들이 역사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버스턴이 한 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파팅턴은 역사교육 내용 선정의 중고로 의미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가 파팅턴 하면 이 교육에 있어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뭐 방법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좀 더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죠. 자, 그렇지만 교수 요목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실제 교수 요목의 선정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근래에는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의미 있는지 검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사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엔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통 의미 있는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어떤 하나의 사실에만 막 의미를 부여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그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에 김한종은 역사적 의미의 여러 측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역사교육 내용 선정 기준으로 의미 있는 역사의 속성과 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요소 속성과 요소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의미 있는 역사의 속성 요소예요. 자,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친 사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역사적 사실의 변화나 역사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실, 또 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교양이 되는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역사의 속성은 기본적인 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두 번째는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여야 되고 네 번째는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의 기본적인 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 민주시민,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삶에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담긴 의미에는.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에는 뭐가 있냐? 역사 이해나 역사 탐구에 도움이 되는 지식, 또 기억에서 인출되거나 전달하는 데 편리한 역사 지식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에는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위한 집단기억 이것도 굉장히 비판적 사고 경험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마 시험에 한번 요 집단기억과 관련한 이슈가 한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의 자료가 되는 사실, 다원적 사고, 다중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고요. 네 번째,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학습자가 삶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학습자의 삶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키워드. 예, 이런 게 반영됐죠. 학습자가 자신과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삶. 또 학습자의 실천적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줘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교수 요목을 만들면 훨씬 더 이제 비판적 사고나 여러 오늘날의 방향성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실천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 중 그동안 역사교육 내용 선정 기준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1과 2다. 즉 1.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2.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미는 역사적 의미를 기초와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초란 차후 학습을 하는데 토대가 되는 내용이며 중심은 가장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내용의 중심이 되는 의미를 뜻한다. 여기서 중심은 역사적 사실의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로 그 중요성은 역사 속에서 사건이 가지는 비중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반해 기초는 학습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를 이해하거나 탐구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이다. 1의 기준은 그랬을 때 1의 기준, 1은 뭐냐? 기본적인 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구성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이 1의 생각 제안에 있어서의 기준은 중요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서 중요하다라는 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역사 변화 자체에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속성과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단절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속적인 영향,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 개설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은 역사적 사실에 내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역사가가 결정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역사가 말해주진 않았단 말이죠. 역사가들이 판단할 때 이게 이러이러한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예, 인간의 생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절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가는 자신의 해석과 설명에 맞춰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교사나 학생들도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한다. 역사가는 변화의 배경이나 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또 시대사항을 반영하는 사건들도 의미 있는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야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달라요. 역사가는 변화의 배경, 변화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그 간접적 사건, 어떤 계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변화를 가져왔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의 신분제 개념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분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신분제 폐지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학생들의 역사 이해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게 해주죠. 역사가는 물론 교사나 학생들의 판단에도 오늘날의 가치와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사실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판단이라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결국 판단이 들어가고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가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중요한 역사는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현대의 판단보다는 후대의 판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순신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사 인물이고 그의 활동은 임진왜란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반드시 학습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순신은 현대뿐 아니라 조선 후기에도 이미 본받아야 할 인물로 언급되었으며 근대사회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평가되었다. 또 세종이나 사육신 같은 인물, 삼국사기나 경국대전과 같은 책, 정전제와 같은 제도 등 많은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사실을 현대에도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은 현대사회의 관점과 합의가 들어간 것이지만 그 합의에는 과거 사회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 중요한 이러이러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때에도 이미 중요했고 그런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 중요한 것에 의미를 갖는 거 그런 것들을 내용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또한 일은 뭐냐? 아까 뭐였냐면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었어요. 자,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거나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데 토대가 되는 지식이다. 예컨대 왕조 변화가 많았으며 같은 시대의 다수의 왕조가 병존한 중국에서 왕조명을 아는 것은 중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정태수의 문단세로 이야기되는 조선의 왕명을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억으로 비판받지만 거기에는 이 지식이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시간이나 변화와 같은 역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안에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시간이나 변화와 같은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변화의 개념도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에서는 기초의 개념과 기능이 불명확하다. 변화나 시간 개념은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습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역사학습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 만약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는 데 순서가 있다면 기초가 되는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초와 중심의 차이가 불명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의 공부가 수학이나 물리와 같이 명확히 정해진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역사는 명확하게 순서를 구분하기가 아주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과관계도 꼭 이래서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흔히 역사적 사고나 탐구를 위해서는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탐구와 같은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도 학생 활동이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사실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그랬을 때 1은 역사를 이해하거나 역사학습의 방법과 관련된 3은
이 역사를 이해하거나 역사학습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자, 아까 이는 역사 공부에 도움되는 지식, 그래서 역사 공부에 도움되는 지식, 시간과 변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다만 그 순서가 명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기초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꼭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사적 탐구나 여러 역사 지식이 이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배경 지식적인 측면을 좀 미리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3이란 아까 뭐였냐면 비판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 즉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사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역사를 이해하거나 역사학습의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강선주는 역사적 사고의 측면에서 역사교육의 내용을 계열화하면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하면서 방법적 지식의 계열화를 역사적 사고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고 자체를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그 성격이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내용을 선정할 때 역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냐 없냐. 자, 그렇다면 역사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 기준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적 사고는 역사 지식의 습득 방법뿐 아니라 역사적 관점까지 포함한다. 역사학습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역사적 사고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 자체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고를 기준으로 내용 선정을 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떤 것을 집어넣을 거냐. 위에서 제시한 3은, 즉 위에서 제시한 이 비판적인 사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 요소에 비추어 비판적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자,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지만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렇게 좀 더 구체화된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소를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지식인데,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또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밑에 하위 요소를 둬갖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더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랬을 때 김한종은 역사학습에서 비판적 사고의 역사 요소를 역사적 추론, 즉 인과관계 개연성, 역사적 맥락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또 역사 해석의 관점, 또 역사적 평가, 이런 것들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역사 해석도 관점도 들어가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또 추론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러한 구분을 적용한다면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위한 집단개혁은 역사적 평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료가 되는 사실은 역사적 추론, 다원적 사고, 다중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 해석의 관점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역사적 사고 요소를 추론하고 뭔가 좀 더 역사 해석을 관점을 보여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주제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집단개혁이야, 집단개혁. 그래서 좀 더 집단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분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의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은, 자, 4는 뭐였냐면요,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시민적 실천, 시민적 삶. 자, 이혜영의 조사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원을 알려주는 사건, 예, 기원을 알려주는 사건이 중요하니까 집단적인 기억하고도 이것도 연결될 수 있죠. 현재를 보여주는 사건, 현재 논란 중인 사건, 교훈을 주는 사건, 선조들의 희생이나 고마움을 느낀 사건
또 민족과 국가의 발전, 경제 기술의 진보, 개인적 관심을 제시한 것은 현재와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제시한 기준 중 기원을 알려주는 사건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직접 경험하거나 현재의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이라는 시민적 실천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중요한 역사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은 뭐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예. 어쨌든 역사는 삶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좀 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만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학습자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레베스크가 의미 있는 역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내세우는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사적 관심, 상징적 의미, 현재의 교훈이라는 삼중 구조를 가진 집단기억이다. 예, 집단기억은 현재 어떤 교훈을 줘야 돼. 또 어떤 상징이 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얘기했다는 거야. 이는 3회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위한 집단기억. 3이란 뭐였냐 아까? 비판적 사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예, 4는 예, 좀 더 시민적 삶, 그쵸? 실천에,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것에 학습자가 자신과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무엇이 기억할 만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실인지는 학생에 앞서서 누가 먼저 판단하냐?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사가 먼저 판단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교사가 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는 학습자인 학생의 생각을 고려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때 학생 요인은 교수 요목을 구성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학생들의 어떤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걸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오히려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이 얘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행위 주체인 역사적 사실과 청소년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를 떠올릴 수 있다. 그래야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 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나 주로 성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 예,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적인 게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청소년의 관점에서 한 거지만 이게 성인과 같이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미미는 조사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일반적 중요성과 교수학습적 중요성을 달리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중 교수학습적 중요성은 학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와 가까운 사건들이다. 특히 경력교사와 예비교사를 비교하면 현재에 대해 예비교사는 일반적인 현재를 염두에 두는 반면 경력교사는 예비교사에 비해 학생의 삶과 학생을 둘러싼 사회라는 구체성에 비중을 둔다. 교사, 특히 경력교사일수록 예, 학생들의 그 시민적 삶, 그쵸? 예, 학습자의 시민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역사교육의 실천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들은 좀 더 경력교사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의미 있는 역사에 기초한 교수 요목이 반드시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실 수업의 학습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역사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받아온 비판에 비춰볼 때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를 포함하더라도 그 구성은 달라야 할 것이다. 같은 역사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교수 요목은 바뀌며 접근 방법에 따라 대안적인 역사 학습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뭘 했냐면 이제 이 의미 있는 역사의 개념, 속성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역사에 기초한 역사 교수 요목의 구성 원칙을 제시하면 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인데요. 예, 우리는 조금 쉬고 그렇다면 이분이 생각하는 여기에 구성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하죠.